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관계도 좋고 특정한 단어가 있느냐. 부귀, 큰대자, 대시, 부귀복태, 땅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에 운이 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겠구나. 하라기수의 이제 글귀를 읽다 보면 하라기수 글귀에 그 흠결,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글귀에는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의 글귀에는 이 힘들다는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글귀에는 뭔가 좋은데 뭔가 이 말이 왜 있지 하는 것들이 다 있어.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든 현실을 하라기수가 이제 반영을 해주는 거죠. 하라기수는 두루뭉실하게 인생을 써놓은 게 아니라 매우 세밀하게 각 사람이 겪는 사건마다를 매우 세밀하게, 또한 시기마저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해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다른 점들은 저도 이제 뭐 여타의 점들을 다 다룹니다만, 다른 점술들, 다른 어떤 추명 또는 뭐 점들은 해석자의 해석을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해석을 가능하고 또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하라기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 그럼 빈곤하다고 써 있죠.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고 써 있어요. 몸이 아프다, 질병이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강하시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흠과 결점이 없는 어떤 가정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전반적으로 다 좋은 그런 말이 하라기수에 있는 특정한 단어가 있느냐. 네, 제가 이제 그 이전의 영상에 보면 부귀, 특히 이제 귀자가 들어가 있을 때 굉장히 이제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귀자가 들어가 있을 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큰대자, 크다. 이제 한자에 보면 이렇게 크다는 말이 이제 큰대자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글자가 여러 개가 더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라기수에서는 크다는 거를 좀 구분을 많이 해요. 높다는 것도 구분을 많이 좀 해놨거든요. 높다, 높을 고자도 있지만 융숭하다, 이런 식의 높다는 이 기타의 이제 한자들도 또 하라기수에서 좀 사용을 여러 번 해요. 근데 하라기수에서 이제 큰 대자, 이 큰 대자는 이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라기수에서 큰 대자가 이제 내 팔자에 있다. 나의 선천 본문에, 특히 나의 선천 본문에 큰 대자가 있다. 또는 나의 어떤 대운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이 본문에 큰 대자가 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크다는 것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번역을 하면서 다른 크다는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큰 대자만 대단한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큰 대자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크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문맥에 어떤 지나치게 어색함이 있지 않는 이상 이 큰 대자는 전부 다 대단하다, 대단한, 대단히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큰 대자를 말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제 그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큰 대자가 왜 그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하라기수에 보면 하라기수는 왕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과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정승과 재상, 옛날로 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죠. 네, 이 어떤 그 재상급의 정승급의 벼슬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밑에 고위의 벼슬아치이지만 정승급은 아닌 또한 어떤 핵심적인 벼슬아치들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나머지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어요. 매우 정확하게 단어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현실에서 생년월 시간을 넣어서 임상을 해보면 이 단어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할이 많지.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에 다니거나 또는 나의 그 자영업을 하거나 내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급의 어떤 신하들, 이 사람들 이제 우리가 정승과 재상 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장관급 이상의 매우 높은 벼슬을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옛날에는 뭐 영의정 이러면은 뭐 자기 위에 왕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의 어떤 권세를 부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권세와
어떤 권력을 부렸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조금 요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요즘도 고위관리자라고 할지라도.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정승급의 어떤 그 신하들, 정승급의, 그러니까 말이 신하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대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신. 예. 근데 이거를 대신이다, 대신, 예, 뭐 대신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살짝 어감이 살짝 대신하면 되게 큰 신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큰 신하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이것도 큰 신하 그러면은 그냥 신하구나 높은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큰 대자를 대단한이라고 번역하면 대단한 신하가 된다. 대단한 신하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어감이 알아볼 수 있게, 알아보기 쉽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큰 대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정승급의 매우 높은 지위의 사람, 어떻게 보면 온 나라를 쥐고 흔드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한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큰 대자예요. 자, 큰 대는 그러하고, 근데 이제 큰 대가 있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기복이 없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은 여전히 있고 다만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 뿐이지 외로울 수도 있어요. 친구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뒤통수를 많이 맞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나의 지위가 높고 내가 세력이 많다 뿐이지 큰 대가 의미하는 것은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거에만 국한이 되니까. 그럼 하락이수에서 가정도 행복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좋고 주변에 친구도 많고 건강하고 인맥도 좋고 외롭지 않은 이런 어떤 행복과 돈과 건강과 부유함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귀복택입니다. 아주 가끔 하락이수의 협자 글귀에서 나와요. 아주 가끔. 부귀복택. 이 부귀복택. 이것을 이제 저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부유하고 귀하고 복이 있고, 네, 그리고 윤택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죠. 그냥 단어로 나열을 한 건데 부유하고 귀하고 복이 있고 윤택하다. 그럼 이제 부유한 건 알겠어요. 부유한 거 부자다. 귀한 건 알겠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 그럼 복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이 하락이수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 이 문장을 읽다 보면 하락이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이런 말이 이렇게 나와요.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행복은 돈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정말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나라를 뒤흔들고 외국에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외롭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돈하고 지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해. 그러면 행복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고독하다예요. 가난하다 아니에요. 가난의 반대말은 부자다죠. 그죠? 그럼 고독하다의 반대말은 고독하지 않다예요. 고독하지 않으려면 가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락이수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가정이 굉장히 행복하다 이거예요. 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친구들이 있다. 이게 복입니다. 하락이수가 말하는. 제가 가장 이렇게 어떤 인생을 살면서 부러운 그런 분들의 어떤 일상이죠.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럼 부귀복택이라고 했죠. 그러면 택이 있어요. 택이. 부유하고 귀하고 복이 있고 택이 뭐예요? 윤택하다. 윤택하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 보통 윤택하다. 윤택하다 그러면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씀씀이가 넘치고 사치하고 겉모습이 깔끔하고 저 사람 되게 윤택하게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생김새가 좀 윤택해 보이지? 이렇게 하면 윤택하다, 번지르르하다, 겉이 번지르르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윤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락이수에서 말하는 부귀복택에서 이 윤택이라는 거는 주역에 있는 그 단어를 그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 하락이수가 말하는 윤택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원래 주역에서 말하는 이 택이라는 것은 그 옛날에 고대 사회를 보면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땅이 이렇게 물이 가득 이렇게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땅이 비옥하게, 땅이 비옥하게 돼 있어서 벼가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될 때, 이것을 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택함. 네. 먹을 것이 넘치고 풍년이 들고 땅이 기름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택이라는 거가 말하는 게 뭐예요? 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복택에서 택이라는 것은 바로 땅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어떤 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귀복택에서 이거는 윤택하다 그러면, 택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윤택하다,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보편적인 윤택함과 관련된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땅과 관련된 어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땅 운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귀복택, 하락기수가 말하는 부귀복택하면 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을 이제 말할 때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귀복택이라는 말이 뭐 한 번씩 나와요. 한 번씩 나오는데 자주 나오진 않고 드물게 나옵니다. 드물게 나와요. 드물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나의 선천글기나 또는 나의 대운에서, 특히 이제 선천글기에서 부귀복택, 부유하고 귀하고 복 있고 윤택하다는 말이 나오면, 나는 어떻든 한 시기 동안은 정말 걱정 없이 풍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과 함께,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